세계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가족사가 숨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난 일론은 태어날 때부터 쉽지 않은 운명을 지니고 있었는데 어머니 메이 머스크가 출산 중 일론의 머리가 너무 커 고통스러웠다는 일화는 아직까지 회자될 만큼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메이는 3.8kg의 거구가 태어나기까지의 고통은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눈물 끝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리라는 다짐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일론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겉으로 보기엔 똑똑하고 성공한 엔지니어였지만 집안에서는 폭력적이고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뒤 기계공학 컨설턴트로 큰 성공을 거둔 에롤은 자신의 근고가 찢어질 정도로 부를 축적했지만 분노 조절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죠. 화가 나면 돌변의 아내인 메이를 때리고 모욕하며 넌 멍청하고 못생겼다고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그 사이 어린 일론은 5살인 나이에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손으로 아버지를 제압해보려 했지만 어린 몸으로는 역부족이었고 끔찍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에롤의 유전자로부터 비롯된 본능과도 같았는데 메이에 따르면 그는 학창시절부터 연애 상대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에롤과 메이는 같은 지역에서 성장했지만 메이가 처음에는 그가 매력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회상한 대로 두 사람의 관계는 메이의 강한 거절과 주변의 압박으로 억지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에롤은 메이가 일하던 직장에 약혼 반지를 들고 찾아와 결혼해달라고 고백했고 메이가 거절하자 다음 날 갑자기 800명이 하객을 모은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결국 메이의 부모마저 이미 소사이어티에 알렸으니 결혼식을 올리는 편이 낫다고 부추기자 메이는 주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결혼을 치러야 했습니다. 결혼 직후 에롤의 본색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메이를 무시하고 비웃으며 끊임없는 언어폭력을 행사했는데 메이는 1969년 미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결선 진출자이자 프리토리아 대학교 영양학과를 5등으로 졸업한 수재였음에도 아버지는 너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했습니다. 메이는 자식들의 안위를 생각하며 결혼 생활을 버텼고 첫째인 일론은 어머니의 유일한 자랑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어린 일론은 학교에서도 외톨이였습니다. 조기 입학으로 또래보다 성숙했던 그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서툴러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때문에 왕따와 폭력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에롤은 네가 당하는 건 내 잘못이라며 학교와 가해자에게 항의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을 책망했는데 한 번은 심하게 얻어맞아 병원에 4일간 입원한 뒤에도 에롤은 병실에서 일론을 세워놓고 2시간 동안 너는 실패자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일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는 그때부터 마음속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부모님의 이혼이 결정되자 예상과 달리 일론은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동생 킴벌과 여동생 토스카는 어머니를 선택했지만 장남인 일론은 아버지가 외로울까봐 자신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메이는 내가 가난하게 사느라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지만 실제 일론의 결정 뒤에는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 집으로 간 일론은 더 심각한 유년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이와 떨어져 나와 보호막이 사라진 그는 에롤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고 어린 마음에 위로를 준 건 책뿐이었습니다. 판타지 소설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도 세상을 바꿀 꿈을 키웠지만 집안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통하지 않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론은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분노를 표출해보기도 감정을 드러내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에 살면서도 서로 타인처럼 지냈고 17세가 되던 해 일론은 가출을 감행합니다. 캐나다로 향한 그는 어머니가 이주해 살던 토론토 근교로 가서 사촌 집을 전전했고 이후 퀸스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이어진 학업의 길 위에서 자신의 길을 차근차근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일론은 자신에게 남은 것이 오직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책에서 느낀 호기심과 집념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몰두했고 결국 동생 킴벌과 함께 첫 회사를 설립합니다. 초기에는 자금 사정이 열악해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YMCA에서 샤워를 해야 했지만 투자 유치를 통해 상황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론은 긍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한 임원이 반대 의견을 내자 나는 내 생각 같은 건 신경 안 써 라고 일갈했던 그의 열정은 때로 동료와의 갈등을 불러왔고 모두가 자신과 같지 않다는 깨달음은 그를 더 성숙한 리더로 성장시켰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집착과 완벽주의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했지만 이 경험들이 오늘날 그를 세계 최고 경영자로 우뚝 서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산업, 인공지능, 신경과학 분야를 넘나들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일론 머스크에게 그가 어릴 적 겪은 고통과 상처는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든 자양분이 된 셈이니까요. 어른이 된 일론 머스크는 청년 시절부터 품어온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마친 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옮긴 그는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하며 차근차근 진로를 설계했죠. 졸업 후 동생 킴벌과 함께 설립한 첫 회사 집2, IP2는 온라인 지도와 지역 정보 서비스를 결합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자금 부족으로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YMCA에서 샤워를 해야 했지만 그는 한치의 의심 없이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1999년 컴팩의 집2를 3억 달러에 매각하며 첫 성공을 쟁취했고 이때 번 돈은 그의 다음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일론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펄에 투자하여 공동 창립자로 참여했습니다. 페이팔은 인터넷 상거래 시장의 결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으며 급성장했고 2002년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인수되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는 일확천금의 성공 뒤에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성 식민지 건설이라는 장대한 비전을 품고 2002년 스페이시X를 창립합니다. 당시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에 도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거침없이 로켓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첫 발사 실패가 3번 연속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2008년 네 번째 발사에서 마침내 궤도 진입에 성공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은 그만의 집념과 끈기의 결과였습니다. 매일 5분 단위로 일정을 쪼개 업무를 처리하는 타임 블로킹 방식. 그리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동시에 관리하는 꿀벌과 거북 효과를 통해 그는 방대한 꿈을 하나씩 현실로 바꾸어 갔습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그의 대담한 계획은 우주산업의 혁신을 불러왔고 나사와 민간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전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페이팔 매각 이후 그는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공동 창립자로 들어가 2004년부터 사실상 경영을 총괄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과 회의적인 시선을 극복해야 했지만 일론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공장 설립과 생산 라인 구축을 지휘하며 2008년 첫 양산 모델 로드스터를 출시했습니다. 이어 모델 S, 모델 3 개발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의 물꼬를 텄고 2010년 나스닥 상장으로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술적 난제에 수없이 부딪혔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사업 철학으로 삼고 팀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일론의 개인사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첫 부인 저스틴 윌슨과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다를 잃는 비극을 겪었고 일론은 슬픔을 아내와 공유하지 못한 채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고 저스틴이 부부 상담을 요청했을 때조차 그는 지금은 회사가 우선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2008년 결혼 12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으며 일론은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는 혁신의 최전선에서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로켓 시리즈, 테슬라의 모델 X, 파워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솔라르시티,
태양광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에너지, 교통, 우주 3대 산업에서 동시다발적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회사들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일론의 이름은 곧 미래를 앞당기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머스크 가문이 또 다른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에롤 머스크가 자신이 4살 때부터 알고 지낸 전 연인의 딸 자나 샤히디나 가명을 임신시키고 12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는 충격적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45세의 에롤은 25세 연상의 하이데르 가명과 사귀며 그녀의 딸 자나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였지만 곧 자나와 관계를 맺어 혼외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혈연관계인 위부아버지와 딸 사이의 아이 출산은 전 세계에서 금기시되는 일이며 이 사건은 머스크 가문 내에서조차 극비에 붙여졌던 금단의 비밀이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 에롤은 사랑에는 나이도 혈연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놓았고 몇몇 인터뷰에서는 나는 언제나 자녀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대중의 공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 스캔들은 일론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자로 활동하던 그에게 아버지가 저지른 천부적 금기를 깨뜨린 사건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인격적 배신이었지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내 성공은 나 자신의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아버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비를 벌려고 밤새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컴퓨터 한 대조차 감당할 수 없어 직접 웹사이트를 돌리며 시작한 내 인생을 아버지의 몇만 달러 투자로 이룬 것처럼 말하는 건 모욕이라고 적었고 이는 전 세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어 그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가족사와 정면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머스크 가문이 금기된 진실은 일론에게 있어 가장 견고한 심리적 방패였던 꿈을 향한 집념이 얼마나 큰 상처 위에 세워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폭력과 방임, 청년 시절 가족의 분열과 배신을 겪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그 경험들을 원동력으로 삼아 끊임없이 도전했고 오늘날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로 우뚝 섰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청년기의 배신을 딛고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 가문이 금기된 진실, 즉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가족관계의 비극을 마주한 그는 그 경험을 어떻게든 성장의 자양분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는 스페이스 X에서 로켓 재사용 기술을 완성해 우주 사업화 시대를 열었고 테슬라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꿨으며 뉴랄링크를 통해 인간의 뇌기계 인터페이스 연구를 주도하며 인간 능력의 확장을 모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론은 자신이 가졌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머스크 가문 내 금단의 스캔들이 터진 뒤 언론에서는 그의 리더십을 두고 가족사에 짓눌린 불안정한 천재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나는 내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다. 고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스페이스 X의 실패를 견디는 과정에서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과 고립감을 떠올리며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에서 더 이상 외로워지고 싶지 않다는 열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테슬라 창립 초기에도 비슷한 심리적 동력이 작용했습니다. 어린 시절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아버지와의 소통 부재를 겪었던 그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차량과 인간이 소통하는 미래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자와 교감하며 함께 목적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그의 믿음은 어쩌면 어린 시절 자신이 느낀 소외감과 대화를 갈망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그의 혁신 동력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일론은 자신이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는 2010년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한 뒤 한 인터뷰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 속에 머무른 그 시간들이야말로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에는 내가 경험한 가족의 비극을 당신도 피하지 말고 그것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라 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머스크 가문이 비극적인 가족사는 그의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페이스 X의 핵심 엔지니어들은
일론이 극도로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만 그 기준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적용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그가 어릴 적 스스로에게 부여한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그가 경험한 아버지의 엄격함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로 보입니다. 일론은 때로 무자비해 보일 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지만 그 바탕에는 자신조차 버티기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낸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 동료들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개인적 상처를 어떻게 해소했을까요?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 뉴럴링크뿐 아니라 또 다른 자선재단인 머스크재단, 머스크 파운데이션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교육, 보건, 재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 기부하며 개인이 겪은 고통을 타인의 희망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동생을 지키고자 했던 책임감이 이제는 전 세계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실천으로 확장된 셈입니다. 또한 머스크는 2024년 한 강연에서 나는 이 세상에 완벽한 가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다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서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머스크 가문이 금기를 마주하며 얻은 깨달음을 담은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가족 간의 배신과 금기, 폭력과 방임을 겪으면서도 그는 이해와 성장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천재 기업가라는 수식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면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가족의 불화와 폭력, 배신이 있었고 그 상처들이 때로는 그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비상하게 만든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를 지키려 했던 5살 소녀는 훗날 우주선과 전기차,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류 전체를 보호하고 진화시키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억만장자의 민낯을 파헤친 이 세 파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공의 이면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통과 치열한 노력을 마주했습니다. 머스크 가문이 금기된 진실은 분명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상처를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단지 돈과 기술이 아닌 인류의 미래라는 거대한 꿈을 현실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억만장자의 민낯 이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속에서 미래를 발견하라.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